슈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 있는데 걔네들보다도 조금 더 물성이 좋은, 쉽게 얘기하면 조금 더 높은 온도에서,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150도 이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고분자들을 플라스틱을 통틀어서 얘기를 하고, 이걸 찾아보면 두말할 필요 없이 3대 슈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라는 표현은 여러 군데서 나온다고. 좀 요게 3대야. 근데 어떤 책이나 어떤 자료에는 요 밑에 있는 것까지 집어넣어서 5개로 표현하는 책들도 있어. 일단 요거 구분을 해서 큰 의미는 없지만은 요쪽이 조금 더 물성이 좋은 걸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 일단 통틀어서 한꺼번에 얘기를 하도록 하자고. 먼저 각각의 고분자에 대해서 간단히 화학 구조하고 얘기를 하면, 첫 번째는 폴리페닐렌 설파이드야. 폴리페닐렌 설파이드는 특히 이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하고 또 난연성이 좋고 그러긴 하지만은 결정적으로 아주 단점이 하나 있어. 이 충격에 매우 약해. 우리 브리틀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고. 그리고 그래서 얘는 대부분 보강제로와 함께 사용돼. 지금 무슨 얘기? 복합체 형태로 사용된다라는 얘기야. 근데 내가 지금 이 동영상에서는 복합체 형태까지 집어넣으면 너무 얘기가 많아지니까 순수한 상태의 고분자만 갖고 얘기를 하자고. 그러면 PPS는 취성이 매우 약하다. 근데 실제적으로 얘는 늘 보강제를 집어넣고 사용을 한다라는 걸 먼저 얘기하고 넘어가자. 요 슈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중에서는 저렴하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될 수 있을 거야. 요 부분하고. 두 번째는 폴리 이서 키톤이야. 그래서 PEK라고 그래. 이 고분자는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써 있지만은 가장 균형이 잡힌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무슨 얘기? 현존하는 고분자 중에서 금속 대체용으로는 가장 바람직한 고분자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 아까 그냥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얘기할 때 우리 POM이 금속을 대체하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고분자라고 얘기를 했어. POM보다 모든 면에서 조금 더 우수한 고분자가 PEEK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단지 가격은 당연히 비쌀 거야. 그리고 PEK는 인체 친화적 바이오 컴패터빌리티마저 있어서 우리 임플란트가 이빨에 들어가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장기 대체라든지 이런 데서도 매우 유용하게 사용하는 고분자다라는 거야. 세 번째는 폴리이미드야. 화학적으로 이미드 구조를 얘기하자 그러면 이게 이마이드 구조에 해당이 돼. 폴리이마이드라고 얘기하면은 앞부분에서 그 폴리이마이드 필름이 폴더블 핸드폰용 고분자로 내가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으니까 실제 응용 용도는 이쪽을 보는 걸로 하고,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내열성이 제일 높은 고분자를 우리가 폴리이미드 고분자라고 얘기는 해. 근데 사실 우리가 폴리이미드라고 얘기할 때는 지금 밑에 있는 고분자를 훨씬 더 많이 응용을 하는데, 요거는 뭐냐면 폴리이미드 구조는 여기 있어. 근데 또 하나 폴리아마이드 구조도 들어가 있다고. 폴리이마이드, 아마이드가 교대로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정확한 명칭을 얘기하자 그러면 폴리아마이드, 이마이드가 될 거야. 가장 대표적으로 상표명인데 톨론이라는 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회사나 이런 데서 그냥 상표명으로 많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고분자 중에 하나야. 그지? 폴리아마이드, 이마이드도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그냥 폴리이마이드라고 그냥 표현을 해. 폴리아마이드, 이마이드는 그냥 폴리이마이드에 비해서 어떤 차이가 있냐면 요 아마이드 결합이 있어. 이마이드는 수소 결합을 할 수가 없어. 근데 아마이드는 수소 결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분자 간 인터랙션이 위에 고분자보다는 밑에 고분자가 훨씬 더 강하다고. 그래서 폴리아마이드, 이마이드가
일반적으로는 내열성이 좋은 폴리이마이드라고 얘기할 땐 이 구조를 일반적으로 의미를 해.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 두 개는 한꺼번에 얘기하면 기본적으로 뭐 둘로 나눌 수도 있고 하나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결국 폴리설폰이야. 어떤 구조? 요런 아로마틱에 폴리설폰이 들어가 있는 구조야. 폴리이소설폰이 이 구조가 될 거고 그냥 우리가 폴리설폰 그럴 때는 얘보다도 훨씬 복잡한 구조야. 이소설폰도 포함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가 있어? 요거 어디 나왔어? 폴리카보네이트에도 나오고 여러 군데서 얘기가 나왔어. 앞부분에서 뭐냐면 비스페놀 A를 사용하는 거야. 그래서 이와 같은 고분자 뭐 두 개가 있다 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뭐 통틀으면 5가지가 되겠지. 얘네들을 일단은 니트 상태, 순수한 상태, 복합체가 아닌 상태에서의 첨가제가 없는 상태 기준으로 얘기를 하자 그러면 일단 내열성, 연속 사용 온도는 그냥 내가 러프하게 그냥 내가 이해하고 있는 건 PI가 제일 좋아. 근데 뭐 300도까지는 사용할 수 있다. PK는 대강 250도, PPS는 200도. 이게 내가 그냥 대강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는 지표야. 외우기 편하잖아. 그치? 그리고 나머지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기계적 강도, 뭐 인성, 뭐 그냥 물성을 뭐 세밀하게 들어가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냥 퉁쳐서 한꺼번에 얘기하자 그러면 PI, PK 그리고 PPS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취성이 높은 거지. 잘 깨지기 때문에 여기는 일단 제일 밑에 놨지만 일반적으로 뭐라고? 글래스 파이버를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고가의 경우는 카본 파이버를 이제 사용하면 물성이 훨씬 좋아지겠지. 그러니까 그 복합체 형태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니까 얘는 요쪽으로 올라오게 돼 있어. 취성이 보완이 되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이 표는 니트 상태로 했기 때문에 쓰기는 여기다 썼어. 그 다음에 뇌 약품성은 뭐 두말할 필요 없이 뭐 PPS가 제일 좋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비슷하다고 그랬고 좋고 얘네 둘은 그거에 비하면 그러니까 폴리설폰을 녹이는 용제가 몇 개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뇌 약품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 뭐 당연히 가공 편의성은 얘네가 좋을 수밖에 없어. 가공 편의성이라고 얘기하는 건 기본적으로 열에 잘 녹아야 되는 거니까 멜팅이 잘 되면 가공하기가 편한 거라고. 그지? 그러면 내열성이 안 좋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상호 모순적인 내용이야. 가공 편의성이 좋으면 당연히 가격도 싸지게 될 거야.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PPS, PEEK까지 이 순서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뭐 사출 성형이나 뭐 이렇게 멜팅 시켜서 가공을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높은 온도에서 할 수 있는 게 PEK이고 PI, 폴리이미드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인 열 가공은 해줄 수 없고 필름을 만들거나 또는 뭐 소결 성형을 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일반적으로 만든다고. 그러니까 순서는 요 순서가 되는 게 맞을 거야. 이건 결국 내열성이 높을수록 가공은 어렵고 가격은 비싸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지금 얘기한 슈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을 한번 그냥 간단히 다시 정리하면 PPS는 내화학성하고 난연성이 좋아. 가성비가 좋다는 건 요 중에서 가성비가 좋다라는 얘기야. 근데 보강제를 사용해서 그걸 보완해서 사용한다. PK는 써 있지만 뭐 결국 무슨 얘기? PK는 금속 대체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고분자, 가장 밸런스가 맞춰져 있는 고분자. PI는 고분자 중에서 가장 내열성이 좋은 고분자. 단 일반 열 가공은 해주기가 힘들고 필름이나 이런 형태로 사용이 된다. 폴리설폰 계열은 얘네들보다는 전체적으로 물성이 조금 떨어지지만 가공성은 좋고 가격 측면에서도 유리하고, 그지? 투명도도 좋다고 그래. 그러니까 슈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의 얘를 넣을 때도 있고 안 넣을 때도 있어, 책에 따라서. 근데 이건 뭐 법으로 딱 정해놓은 게 아니니까 대강 그냥 그 중간쯤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지금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에 대해서 5개 대표적인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그리고 슈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에 대해서 2개의 동영상을 나눠서 얘기했어. 뭐 결론을 얘기하면 금속 대체용으로 제일 좋은 건 PEK 그리고 범용으로는 BOM 그지? 그리고 PC는 투명하다라는 장점 그리고 PI는 내열성이 제일 좋다. 근데 필름으로 주로 사용한다. 뭐 요 정도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될 거라고 생각해. 자, 여기까지 합시다.